오늘도 책 소개하기 전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인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북텔러를 시작했습니다. 컨설턴트가 북텔러를 하는 것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뭔가요? 네,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테디셀러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MJ 드마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나중에 안정된 후에 이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됐었고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분은 부의 추월 차선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경향 중에 한 가지가 특히 젊은 사람 중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천천히 부자 되는 것보다는 젊어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목을 해서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튼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소개하고자 합니다. 추월 차선이라고 했으니까 추월 차선 말고 뭐 인도가 있고 그냥 서행 차선이 있고 추월 차선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부에 관계된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이분은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추월 차선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실제 그런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 사업이 되겠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또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렇게 부의 추월 차선을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것에서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 설명하고 나서 저의 소감도 한마디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추월 차선이란 말은 추월 차선 아닌 차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도가 있고 서행 차선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에 대한 관심 또 그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는요. 인도라고 했습니다. 인도. 이제 걸어가는 길이죠. 걸어가는 길의 특징을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걸어가지고 부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수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득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하다. 이게 이제 인도라는 표현으로서 설명했어요. 인도를 걸어가는 매우 천천히 걸어가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인도에 대해서 가장 매우 강조했던 단어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달지 또 부채를 사용한달지 또 자동차를 사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부를 쓴달지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 생각하기를 본인의 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산다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 플러스 빌린 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말하는 게 이런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내용을 보면 자기가 들어온 수입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빚내서 쓰고 있는데 결국 빚의 더미에 빚더미에 쌓이고 나면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결국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부채에 대해서요, 빚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해가지고 번 모든 돈을 뭐 은행에 이잣돈 갚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정도로 하는 말도 자조적인 말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빚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자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겠죠. 소득을 넘어서서 그 빚까지 내면서 생활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절대 건강한 어떤 모습이 아니다. 그건 가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개념이 첫 번째 부류의 패턴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바로 서행 차선이라고 했거든요. 평범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평범한 삶을 만들고 있다. 여유가 없다고 보통 좀 빡빡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찌보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되게 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직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고 약간의 저축을 통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업에서 얻어지는 소득과 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여유가 별로 없지요.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돈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모으게 되죠. 그래서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푼돈을 계속 모아서 오랜 시간이 가고 나서야 일정한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천천히 부자 되는 거죠. 부에 대해서 뭐 단숨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아껴 쓰고 전략하고 모아서 저축하고 노후를 대책을 세운다. 이게 이제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에 법인돼서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자 되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뭐 10년 갖고는 되지 않고 20년, 30년, 40년 지나야지 일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로는 뭐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그게 바로 평범한 삶이다.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추월차선을 말하는 거예요. 추월차선이 바로 이제 부를 만든다. 부자를 만든다. 추월한다. 이분도 이렇게 말해요. 쉽게 부자 되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략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월차선이 그냥 생각만 갖고 복권 당첨도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단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절차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로직 또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제 추월차선은 주로 사업적 영역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조업,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기업가가 되든지 아니면 창조적인 발명 특허를 해서 혁신가가 되든지 아니면 또 뭐 미래를 성견하면서 뭐 투자하는 애지력이 있는 사람이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추월차선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세 번째 부류에서는요 부에 대한 공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부류에서는 부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돈 플러스 빚낸 것까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첫 번째 부류에서 빚을 부에 넣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부류에서는요 자기 소득에서 남은 돈과 저축에서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바로 부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는요 계산이 다릅니다. 부를 이렇게 표현해요.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다 이렇게 말하고요.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판매 개수 곱하기 뭐 단위당 이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업적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자산가치입니다. 자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순이익이 또 결과적으로 증대해서 복리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투자효과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공식을 이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월차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고 들어보면 마치 이런 말이에요. 창업을 권하는 것 같고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사업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사업이 커지면 부가 창출된다. 뭐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이 부의 추월차선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분은 세 가지 부류가 세상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추월차선에서 단기간에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분은 세 번째 부의 추월차선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의했던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의 추월차선은 어떤 사업들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결국 제가 보니까 사업해야 된다, 창업해야 된다,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부의 추월차선에 관계된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업은 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분은 특별히 한 5가지 정도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 서비스 사업입니다. 임대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것이 부의 추월차선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 분야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IT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요즘 뭐 가상현실을 포함해서 IT에 대한 거, 인터넷에 대한 거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IT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추월차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콘텐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콘텐츠가 부의 척도다.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거. 콘텐츠 만드는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물류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포털 사이트든지 게이트죠. 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 시스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맨 마지막 5번째 하나 말하는 게 인적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을 활용하는 것, 또 사람을 파견하는 것, 또 사람을 고용하는 것, 다다익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를 창출해내는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을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영향력의 증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사업 계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 수나 구독자 수 계산할 때 무한도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영향력의 증대가 바로 부의 급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합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수록 보다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부의 추월차선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거기에 편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3,000마일마다 오일을 교환해라. 교육과 지식을 보충해라. 추월차선의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레드라인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헌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좋은 것이 이제 진입 장벽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낮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고 극복해서 사업을 차별화시키려면 결국은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진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 시간 규모들을 잘 만족시키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집중적인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단타도 되풀이하면 때가 되면 규모의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축적의 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집중해라. 지속적인 개선해라. 너무 퍼펙트하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그걸 꾸준히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디어는 가능 속도이지만 실행이라는 것이 실제 속도이다. 경쟁사들의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당신의 제품을 차별하는 데 활용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다 보면서요, 또 읽으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저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라는 것, 창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모두 100%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은 그 직업을 통해서 사업을 잘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다수의 사람은 사실은 그 직업의 특성에 맞는 일, 고유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견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의 추월 차선을 사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좋은 내용의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부의 추월 차선을 타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책의 타겟이라고 하는 것, 또 목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은 이제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빚내면 안 된다. 빚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빚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 일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레베리지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뭐 남의 빚, 은행 빚, 또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증대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업을 키우지만 또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갚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빚을 낼 때는 다 계획적이어야 되고 적자를 보더라도 건전한 적자가 돼야 되고 또 상환 능력에 대한 걸 충분히 고려하고 상환에 대한 조건을 잘 검토한 후에 빚을 내는 것은 저는 건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빚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적절히치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결국 창업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부를 만드는 데서 매우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썼던 표현 중에서 가장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 속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를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겠다. 그 수단으로 부를 써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실행은 실제 속도입니다. 여러분도 실행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 있으시다면 부의 추월 차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가이드를 잘 참조하셔서 일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